가성비 좋은 영상 편집용 데스크탑 구매 가이드입니다. 코어, 스레드와 같이 영상 편집 데스크탑 스펙에 꼭 필요한 용어들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초보자들을 위해 최대한 쉬운 설명으로 리뷰하겠습니다. 가성비 좋은 데스크탑으로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반가워요, 다성이 아빠예요. 제가 노트북 리뷰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상 편집과 게임은 데스크탑으로 하세요. 당연히 이동을 하면서 사용한다면 노트북이 좋은 선택이지만 가격 대비 작업의 효율성은 데스크탑이 더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일반적인 유튜버들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인 FHD 기준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는 사양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4K 작업도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4K 작업은 100만원 미만으로 절대 못합니다. 90만원 이하로 조립한다면 이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AMD Ryzen 7 2700, AMD Ryzen 5 3600. 쉽게 설명하자면 성능 좋은 구형인가, 모든 면에서 좋은 신형인가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답은 이미 많은 테스트에서 나왔습니다. 3600이죠. 저 역시 3600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 범위에서 이 두 CPU 차이를 느끼기는 힘들며 2700이 구형인 만큼 메인보드와 기타 다른 구성에서 좀 더 저렴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효율성보다 오로지 가격으로만 접근해서 업그레이드 전혀 없이 한 5년 넘게 사용하고 싶다면 2700도 충분합니다. 램은 무조건 다다 익램이죠. 그렇다고 누구나 32GB가 필요한 건 아니고 100만원 미만 구성이라면 16GB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충분합니다. AMD CPU는 듀얼 채널로 구성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8GB 2개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영상 편집에서 그래픽카드의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CPU와 램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픽카드는 세 번째입니다. 그 말은 CPU와 램을 원하는 만큼 최대한 올린 다음 남은 예산에 맞게 그래픽카드를 구매하는 것이 가격을 고려한 구매라는 거죠. 게임을 한다면 라데온이 더 좋을 수 있지만 영상 편집은 쿠다 가속 지원하는 지포스 계열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고려해서 20만원 전후의 GTX 1650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성능에 대한 비교는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NVMe가 당연히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사용에 의한 발열, 그리고 가격을 고려하면 2.5인치 SSD도 충분합니다.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하세요. 상대적으로 NVMe가 더 좋을 뿐 2.5인치 SSD가 절대 부족한 성능이 아닙니다. 마이크론 500GB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데스크탑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놓치기 가장 쉬운 부분이 파워입니다. 하지만 100만원 미만의 가성비 제품으로 고가의 파워는 큰 의미가 없죠. 판매율 높고 고장률 낮은 제품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만원 전후로 구매할 수 있는 600W의 마이크로닉스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CPU와 GPU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게임들 같은 경우 발열이 지속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쿨러가 굉장히 중요하고 쿨러의 개수가 많거나 사제 쿨러를 설치하면 냉각에 도움이 됩니다. 많이 됩니다. 하지만 영상 편집과 같은 경우 순간 CPU 점유율이 높을 수는 있지만 평균값은 굉장히 낮습니다. 영상 전문가가 아닌 이상 지속적으로 작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영상에 대한 고민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스마트폰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임과는 완전히 다른 CPU 사용을 보입니다. 높아진 온도의 CPU가 냉각될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의미이고 쿨러의 개수나 사제 쿨러의 필요성이 게임용 데스크탑보다 훨씬 낮다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영상 편집 데스크탑은 기본 쿨러로 충분합니다. 사제 쿨러가 더 조용하고 디자인도 좋고 CPU의 온도도 더 빨리 낮춰주지만 영상 편집하는 모든 사용 시간에 전체 평균값을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제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편집 데스크탑을 조립할 때 사제 쿨러를 냉각의 효능으로 접근하기보다 좀 더 조용한 사용 환경과 화려한 디자인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편집 데스크탑에서 사제 쿨러는 있으면 좋지만 필수는 아니다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듯 하네요. 기능적으로 접근해서 쿨러가 많으면 좋지만 두세 개 정도도 충분합니다. 저는 케이스의 기능적인 부분보다 디자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성비 좋고 판매율 높은 케이스를 보면 3만원대의 아크릴과 5만원 이상의
강화 유리로 나뉩니다. 보통 저렴한 아크릴을 많이 구매하시는데 아크릴 부분이 기스에 너무 약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위해 열고 닫고 하거나 청소를 하면 아무리 조심히 사용해도 기스들이 많이 생기기 쉽죠. 반면 강화 유리는 10년을 사용해도 처음 구매했던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케이스는 수명이 있는 전기 제품과 달리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비싸더라도 강화 유리 제품을 추천합니다. 물론 미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하지 않는다면 3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좋은 아크릴 케이스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5년 이상 업그레이드를 고려하지 않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고 싶다면 이 견적이 가장 좋습니다. 유튜버들이 일반적으로 만드는 영상 제작하기에 차고 넘치는 사양으로 가격을 가장 우선시한다면 이보다 좋은 견적은 없습니다. 물론 가격을 가장 우선시와 업그레이드를 고려하지 않고 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퍼포먼스 하나만큼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2700이 가격 대비 퍼포먼스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성능, 전력, 발열 모든 것을 고려하면 사실 3600이 최고의 가성비 CPU입니다. CPU를 올린 만큼 전체적으로 상향 조절해서 80만원대의 견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90만원 미만으로 영상 편집 데스크탑을 조립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조립하는 구성이고 유튜브 올리는 정도의 영상 편집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 정도 사양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파워 정도만 취향에 맞게 교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추천한 80만원대 견적에서 좀 더 개인적인 취향을 추가해 조립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이니 참고만 하세요. CPU는 고민할 것도 없이 AMD 3600으로 구매했고 CPU에 맞게 메인보드도 박격포 맥스로 구매했습니다. 박격포 맥스와 AMD CPU의 호환성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바이오스 업데이트와 윈도우 업데이트로 해결 가능합니다. 제가 최근 박격포 맥스로 데스크탑 3대 조립했었는데 3대 모두 부팅 시간이 2분이 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스 업데이트와 윈도우 업데이트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윈도우 최신 업데이트 버전이 1909이고 정품 윈도우 사용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격포 맥스에 대해서 여러 좋지 못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만 충분하다면 기가바이트 같은 브랜드의 메인보드를 추천하겠지만 적어도 10만원 초반의 메인보드라면 박격포 맥스가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품들보다 메인보드가 특별히 여러가지 의견이 많으므로 제 의견은 참고만 해주세요.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데스크탑이 램 32GB였는데 제 사용 범위에서 단 한 번도 16GB 이상의 점유율을 넘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이 16GB로 했습니다. 그래픽은 쿠다 가속을 위해 지포스로 더 좋은 제품도 많지만 적당한 가격인 1650으로 그리고 저는 DP 포트를 듀얼로 사용하기 때문에 DP 단자가 2개 포함된 제품으로 구매했습니다. 2.5인치 SSD는 마이크론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삼성 제품을 구매했고 3.5인치 하드디스크는 가성비 좋은 시게이트로 선택했습니다. 케이스는 강화 유리 2면에 기본 옵션으로 6개의 펜이 달려있는 마이크로닉스 제품으로 디자인과 가성비를 고려해서 선택했습니다. 파워는 나온지 꽤 되었지만 판매율 대비 평가가 좋은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600W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유튜브 영상 편집용으로 사용하는 데스크탑을 완성시켰습니다. 영상 편집용 데스크탑을 100만원 미만으로 조립하면 제대로 쓸 수가 없고 나중에 후회한다, 200만원 이상을 줘야 한다, 300만원 이상을 줘야 한다 등등 영상 편집 데스크탑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만 많고 정답은 없습니다. 비싼 제품의 성능이 가장 좋을 뿐 그것을 정답이라 할 수 없죠. 그 이유는 영상 편집의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램과 같은 저전력 CPU 기반의 노트북으로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50만원 견적의 데스크탑으로 부족함 없이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300만원 견적으로도 부족하죠. 영상 편집은 권장 사양이라는 확실한 기준이 있는 게임과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본인이 어떤 작업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작업에 맞게 구매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정답이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4K 전문가급의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리뷰를 보지 않죠.
이 리뷰를 본다 해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부분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90만원 미만의 데스크탑은 작업 효율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제 리뷰를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FHD로 촬영을 하고 작업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견적이 차고 넘치는 사양이죠. 4K 편집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 4K로 작업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작업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AMD 3700 이상의 사양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죠. 하지만 그런 분들을 위한 리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리뷰는 데스크탑 사양을 어려워하는 초보자들을 위한 리뷰이지 영상 편집 입문자들을 위한 리뷰는 아닙니다. 영상 편집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분들도 이 정도의 사양이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영상 편집 데스크탑이 굉장히 고가라는 인식 자체가 전문가급의 실력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일 뿐 일반적으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완성시키는 영상의 퀄리티가 다른데 같은 접근은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영상용 데스크탑은 비싼 데스크탑이 아닌 내 사용 환경에 맞는 데스크탑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